원래 제가 목요일 날은 방송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방송 시간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은 방송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가 왔다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방송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방송 안 하면 당장 내일 아침에는 제가 또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뭐 남북 문제 이런 걸 또 다룰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남북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남북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시간 없는데 9시에서 30분 동안만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쭉 풀어드리는데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중요해요. 해석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김여정의 무슨 얘기가 있었죠. 김여정의 얘기가 있었는데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 그래서 어제 김여정의 얘기 뭐냐면은 그 북한이 포를 쐈는데 우리 청와대에서 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은 아니 남의 나라가 군사 훈련하는데 너희도 맨날 하지 않느냐, 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 류의 얘기인데 거기에다가도 이제 김여정이 끝에는 또 다른 얘기를 좀 붙여서 가지고 원색적인 비난은 아닌 그런 이제 그 뉘앙스를 풍겼죠. 그리고 왜 코로나 관련된 친서를 보냈을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별일 아니면은 그 우리가 이제 누구랑 싸웠는데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더라. 싸워가지고 이제 저 헤어진 마당에 뭐 그 집에 안 좋은 소식이 일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쓸 거 아니죠. 다시 안 볼 사람이라면 절대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시 안 볼 사람이라면 아이 그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 이렇게 이제 별로 절대로 뭐 이런 뭘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친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서로 헤어져 있었는데 니네 참 어려운 일 있구나. 그래야 뭐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싸웠지만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찾아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한때 서먹서먹 싸워가지고 서먹서먹 했지만 문산을 가가지고 그 문산을 가서 그 서먹서먹한 게 해소가 되면서 다시 예전에 로 복구되고 막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의 이 친서는 뭔가 남쪽과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척 고심을 하다가 이제 보낸 친서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뭔가 이제 남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적극적 의사의 표시다. 친서 보낸 것이. 그래서 남북관계의 변곡점을 만들까라고 얘기했는데 만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일단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뜻밖의 친서, 여기 이제 뜻밖의 친서라는 표현을 썼죠. 뜻밖의 친서. 뜻밖의 친서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상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죠. 뜻밖의 친서를 보냈다.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뜻밖의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뜻밖의 친서. 그러니까 뜻밖의 친서를 보냈다라는 얘기는 의미 자체가 우리도 보기에도 뜻밖의 친서죠. 아니 갑자기 왜 보냈을까? 뜬금없이. 야당에서는 뜬금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사실 뜻밖의 보낸 거야. 뜻밖의 보냈는데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냥 남쪽의 코로나를 위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남쪽과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 그런 거라 생각이 돼요. 의지의 표현. 또 아시다시피 지금 남쪽에서 개별 관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현재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남쪽의 관광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개별 관광을 좀 해달라라는 어떤 표시이면서 또 개별 관광이 좀 물꼬가 트이면은 뭐 이것저것 남과 북 간의 관계를 좀 개선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그렇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국면에서 상황을 관리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남북 협력 구상도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것은 2018년 12월 30일 그러니까 19년도 2월 달이 하노이 회담이었는데 그 해 전에 2018년 말에 세미 친서를 발송한 이후에 딱 1년 3개월 만이다.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친서는 하노이 결렬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안 왔다. 거의 뭐 1년 딱 지났다는 얘기죠. 1년 3개월 만인데 친서도 그렇지만 그 하노이 결렬 후에는 뭐 이렇다 할 무슨 접촉이 별로 없었죠. 굉장히 좀 뿔이 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1년 3개월 만에 친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작년 말에 하노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접촉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작년 6월 30일에 남북미 정상회동이 갑자기 깜짝 열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스톡홀름 회담이 있었지만 결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30일 날 문 대통령의 모친 상태 조의문을 보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되지 못했다. 그때는 이제 사실은 문 대통령 그 모친상인데 그 조의문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 조의문을 보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데 물론 뭐 우리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하기도 하고 북한도 사실은 뭐 코로나 사태가 좀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한테 뜻밖의 친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 진솔한 소회와 입장.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친서를 통해서 남북 간의 상호 존중과 대화 재개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현했다. 표명해서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작년 4월 이후, 그러니까 하노이 결렬 이후에 한국을 계속해서 배제하는, 그러니까 통미봉남의 정책이었죠. 그래 왔는데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다가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남북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궤도를 이탈하고 충격파로 남북 관계마저 어긋나자 2020년 대북 정책을 남북 간의 운신의 폭 넓히기,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이 좀 뜸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남과 북 간의 어떤 대화에 룸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부의 주요 사업으로 개별 관광, 비무장지대, 그리고 철도 협력, 요 세 가지로 이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종목의 포커스도 지금 이제 관광주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관련주들, 그 다음에 철도주들, 이렇게 이제 어떤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개별 관광이나 철도 협력. 그래서 좀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철도 협력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관광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남북 간의 보건 방역 협력, 요게 또 최우선 협력 사업으로 부각됐다. 그럼 보건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뭔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 이제 시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용하기에도 물건이 딸리죠. 마스크도 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북한 문제가 불거지고
우리나라는 다 끝났는데 북한에서 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다면 또 그와 관련해서 북한에 또 물품 전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방역 쪽도 하나 더 우리가 좀 추가해서 그러니까 관광하고 DMZ하고 그 다음에 남북철도 쪽 철도하고 그러니까 관광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고 이제 DMZ는 그쪽에 이제 남국 비무장 접경지 관련주 있죠. 접경지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는 철도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건과 방역 종목이 또 따로 이제 우리가 추출해야 되겠죠. 보건 방역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 김 위원장의 문제 특징에 대한 신뢰 확인은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통하는데 한국은 봉쇄한다는 거죠. 통미봉남에서 통남통미로 전략적 전환을 엿볼 수 있다. 통미통남이다. 통미봉남이었는데 이제 통남통미다. 남쪽과도 통하고 미국과도 통하겠다. 아마도 4월 중순경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정상화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보건, 접경, 개별 관광 등으로 자연스럽게 남북대화가 복원될 것이다. 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의미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정상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연락사무소가 그쪽 사무소장이 안 하고 이런 저거였는데 이제는 사무소장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보건 관련된 거, 접경제 관련된 거, 개별 관광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남북대화가 시작되지 않겠냐. 일각에서는 조만간에 보건 방역 협력 관련 당국 간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 방역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돼지열병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돼지열병도 별로 성사가 안 됐었죠. 근데 돼지열병 문제도 아직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된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는 좋은 징조다라고 반기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친서로 바로 남북 관계가 복원된다라는 것은 조금 좀 빠르다, 너무 빠르다. 조금 더 지켜보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김여정 담화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를 비난한 직후에 친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김여정 친서는 담화는 김여정 담화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분리했다. 그죠?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청와대라고 지칭하면서 왜 남의 북한에서 훈련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북한이 남북 관계에 다시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북한 내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온다. 어쩌면 이제 코로나19 쪽 때문에 좀 북한이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북한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북한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그쪽은 이제 국경을 차단해 버렸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 잘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 좋은데 북한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했지만 방역물품 수급 등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물품 수급.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전에 1995년도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북한 정권이 또 좀 기반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또 취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일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경을 폐쇄해서 국제사회와 단절을 선택한 만큼 남북관계 복원에 들어가더라도 확산일로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 진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채팅창을 닫아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김정은이가 느닷없이 친서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야. 그 의도는 뭐냐면은 남북관계 복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북관계 복원. 아니 괜히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남한동 포도를 고생 많습니다 라고 보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김정은이가 일국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한테 친서를 보내는데 뭔가 의도가 있겠죠.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겠죠. 그게 아니면 괜히 무답없이 뭐하러 친서를 보내겠어요. 예, 그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포커스는 일단 일단 금강산, 그러니까 관광 쪽하고, 또 철도 쪽하고, DMZ에다가, 이번에 이제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 그걸 갖다 추가해서 방역까지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북한 관련된 뉴스들이 쭉 오늘 좀 나왔어요. 북한 포털에 보면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제 드렸던 그 얘기다. 그래서 그 외에 126일 만에 친서, 또 한미 정상회담 깍듯했다 이런 거. 코로나 극복을 응원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쭉 있어요. 얘기 있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양 교수 얘기처럼 아마도 3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 4월 달쯤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요거를 좀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원이 된 다음에는 이제 개별 관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방역 문제 같은 것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진전되고 나면은 이제 철도 문제 같은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 미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부통령, 샌더스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선거철이니까 그러겠지만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이제 후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후보들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 내가 만약에 했으면은 김정은이한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계획을 가지고 갔을 것 텐데 트럼프는 즉흥적으로 뭐 일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뭔가 좀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철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폼페이오나 누구를 평양에 보내가지고 우리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하자라고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접촉이 돼야 되겠죠. 뭔가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주고받아야죠.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여야 정치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 이게 너가 나한테 뭘 주면 내가 나한테 뭐 준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치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 주고받을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뭔가 북한이 미국한테 뭘 주고 미국한테서 뭘 받겠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괜히 그냥 안부 인사하러 만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북한과 미국이. 또 우리나라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 관계는 좀 다르긴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뭔가 북한을 좀 도와주겠다는 이제 그런 감각이 있는데 그런 이면에는 좀 평화의 무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륙의 길이 뚫리면은 대륙길이 뚫리면 정말 좋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이유가 뭡니까? 대륙으로 가는 길을 터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국력이 좀 번성했으면은 우리가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만주벌판을 넘어가지고 북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좀 어떻게 뭘 하려고 그랬겠죠. 그것은 뭐 청나라라든가 금나라라든가 또 몽고족이라든가 좀 힘이 강성해진 부족들은 그런 이제 민족들은
꼭 이제 중국을 갖다가 넘봐서 중국에 쳐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뭐 로마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륙으로 가는 길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대륙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대륙으로 가는 철도, 대륙으로 가는 도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거 뭐 섬나라도 아니고 말이에요. 계속 뭐 비행기로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절실한 것은, 무엇을 퍼주더라도 절실한 것은 이제 철도와 도로를 마련해 가지고 만들어 갖고 지금 큰 위에 있는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도로와 철도를 놓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그겁니다. 일단 도로 철도를 얻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 외에 무슨 지하 자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차후의 문제죠. 대륙으로 가는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도 실크로드 하잖아요. 실크로드. 저쪽 유럽까지 가는 길을 가다 다시 뚫겠다. 길을 뚫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길을 뚫겠다 하는 게 가장 일단 커요.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개성공단도 있고, DMZ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내겠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이다 하는 거. 그래서 아마 포커스는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남북주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드렸고, 이거 뭐 남북주만 얘기하다가 또 다 세월 가면 안 되니까, 오늘 시장에서, 남북주가 최근 들어가 제가 이제 우리 그 회원들한테도 쭉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 남북주가 조금씩 바닥 탈출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제가 글에다가도 많이 썼습니다. 뭐 특별한 재료는 없는데, 뭔가 이게 바닥 탈출의 모습들이 조금씩 나왔다. 뭐 재료는 없어. 그런데 하여튼 바닥을 탈출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고, 제가 이제 아까 장중에 보내드린 문자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죠. 하여튼 남북주가 바닥 탈출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보이고, 특히 도하 엔지니어링이 좀 힘있게 올라오는 모습이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도하 엔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다 뭐라고 붙였냐면은,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는 매도의 소진에 의한 일단 반등으로 봐야 된다. 매도가 이제 없어. 제가 그것도 쭉 보여드렸죠. 각 종목별로 신용이 얼마나 많이 급감했는가 것도 쭉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매도의 소진에 의해서 우리가 주식을 매도가 없으면은 작은 매수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의 소진에 의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완전 바닥의 의미다. 그런 얘기를 했고, 바닥은 바닥인데 이게 재료가 있어야 올라가지, 재료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재료가 나온다면 탄력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재료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재료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재료가 울트라 캡송 그런 재료는 아니에요. 재료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울트라 캡송한 그런 아주 초강력 재료는 아니야. 그냥 친서가 왔어요. 그런 친서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친서가 왔는데, 뭔가 아직 다 불확실해. 안개가 자욱하게 끝이 있는데, 저기서 촛불 하나가 딱 켜져 있는 거야. 저기서. 그래서, 요 상황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멀리서 해도 촛불 하나 켜진 건 맞아. 그래서 그 촛불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문을 열어간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응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남북주에 고점 물려있는 분들 많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관심이 좀 많이 갈 거예요.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는데, 너무 덤비지 말고, 좀 진행되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자. 양무인 교수 말처럼 4월달쯤에 연락사무소가 재개될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방역이면 방역, 또 개별 관광이면 개별 관광,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런 식으로 가보자. 그렇게 맞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무진 교수의 얘기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오늘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하루 증가, 그니까 이제 확진자, 11 증가, 요거가, 이제, 600명이었죠, 600명. 그러니까, 요게 600명에서, 그 다음에, 516명에서,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438명이었어요. 확실하게 줄고 있어, 지금. 600에서 516명이니까 84명이 줄었죠. 확진자, 1일 확진자 증가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다시 한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나온 것은 조금 실망스러워요. 어제 그저께는 374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는 293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시 또 늘어났어. 322명으로. 요 322명 늘어난 것은 경상북도 지방의, 중증, 요양원이죠, 요양원. 요양원에서 갑자기 좀 많이, 나이 드신 분이 많은 데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요양하는 데 요양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게 좀 주 요인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220명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320명 나왔단 말이죠. 374에서 293에서 322로, 222가 나왔으면 정말 좋았다. 그랬으면 제가 이제, 화이팅! 야호! 내일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쉽게도 322로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경북의 어느 요양원 같은 데서 좀 많이 증가했다. 대규모 집단, 발병이 나왔다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계속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해야 되는데, 조금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북지방 요양원의 그 내용들, 또 추가로 또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침에는 일단 이제 600, 516, 438인데 그냥 400도 초반만 나오면 좋겠어요. 400 한 30개만 나와도 좋겠어요. 어제랑 오늘과 똑같이. 그 정도만 나와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322명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밤새에서 100명 나오면 422명이거든요. 밤새 100명이 추가로 나오면은. 그 정도로 보시면서, 하여튼 이렇게 좀 담담하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오늘 지나면 주말이잖아요. 내일 지나면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말까지 가서, 주말 사이에 조금 더,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 상황판 한번 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많이 줄고 있어요. 중국은 엄청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것이 격리 해제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격리 해제. 그러니까 88명이 격리 해제인데 그 중에서 오늘 47명 증가니까 격리 해제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중에 인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6,6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총 검사 중인 사람이 21,000명으로 많이 줄었죠. 반면에 이제 음성 판명되는 사람들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검사 중인 인원 자체가 21,000명으로 계속 좀 줄고 있다 하는 거.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감시하시고, 제가 30분에 끝낼게요.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은 확실히 좀 줄었다. 141명 증가고, 그리고 사망자는 32명, 그리고 완치자가 1,500명으로 이제 중국은 이제 완치 쪽으로 가는 중이죠. 한국은 322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사망자는 8명 증가해서 42명이 됐고, 근데 완치자가 47명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이란 같은 데가 3,500명으로 그냥 급증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3,000명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이 조금 이제 이란과 이탈리아로 좀 퍼져나가면서 한국은 마무리됐는데, 중동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또 새로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좀 늘었네요. 100명 늘어서 349, 그다음에 프랑스도 73명 늘어서 285, 또 스페인도 좀 늘었습니다. 48에서 248, 200명대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미국도 지금 32명 늘어서 160명,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서, 시장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1시부터 오늘 11시 30분까지 짧게 30분 동안만 이제 TV 방송,
나갈 거고요. 오늘 주제에는 남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3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남북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경협조 힘을 또 낼까? 요런 이제 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제가 아침 8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 우리 회원분들은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방송하고, 또 이제, 우리 신루타 회원분들은 이제 9시부터 또, 이제 장정 방송 들어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조금 이제 남북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마음이 좀 풀린다, 이런 개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